안녕하세요. 김윤미 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레젠테이션 스피치의 핵심 팁 5가지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에서 질문의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팁입니다. 짧은 문장으로 말하라입니다. 우리는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지만 말을 할 때도 짧은 문장으로 짧게 이야기할수록 전달력이 좋아집니다. 주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마침표를 찍는다. 빨리 문장을 끝낸다는 생각으로 문장을 짧게 말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매장 신제품 A의 매출을 향상시키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봤고 그 결과를 각 매장 매니저에게 전달하는 교육을 실행할 계획으로 전체 매니저에게 장소와 시간의 공지가 잘 이루어지도록 업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 문장이 거의 3줄에 가깝죠. 굉장히 좀 길게 이야기했는데요. 짧게 한번 끊어서 이야기해볼게요. 전달력이 훨씬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 첫 번째. 각 매장 신제품 A의 매출을 향상시키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봤습니다. 그 결과 각 매장 매니저에게 전달하는 교육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체 매니저에게 장소와 시간 공지가 잘 되도록 업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짧게 3문장으로 끊어서 이야기하니까 훨씬 이해하기 쉬우시죠? 우리가 말할 때 왜 이렇게 좀 문장이 길고 늘어지냐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문장이 길어지고 말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긴장을 할수록 말이 좀 빨라지게 되고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 잠깐 쉴 수 있는 여유가 잘 안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을 계속 이어서 하다 보면 문장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말도 짧게 끊어서 이야기할수록 상대방에게 잘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두 번째는 구어체로 말하자입니다. 구어체와 문어체가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구어체는 입말이죠, 입말. 문어체는 글말입니다. 우리가 글로 쓰는 것과 말로 하는 언어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보통 말로 하실 때 좀 더 자연스럽게 쉬운 언어를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슬라이드에 작성하는 텍스트는 글말이잖아요. 문어체입니다. 이걸 그대로 읽으면 전달이 잘 안 돼요. 자, 이걸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캔의 특징 및 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첫 번째 특징은 경량성, 두 번째는 부피 효용이 있고요. 세 번째, 그래서 이상적인 음료 패키지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한쪽 귀로 들어왔다, 한쪽 귀로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한번 풀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슬라이드는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좀 더 쉬운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캔의 특징 및 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캔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휴대하기도 편리합니다. 두 번째, 캔은요, 부피가 작아요. 그리고 이 부피를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캔을 음료 패키지로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니까 어때요? 슬라이드에는 물론 경량성, 부피 효용, 이상적인 음료 패키지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말로 풀어서 얘기하시면 훨씬 전달이 잘 됩니다. 풀어서 어떻게 설명할까? 이걸 정말 쉬운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자, 이제 우리 이 글말을 풀어서 쉽게 입말로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바꿔보겠습니다. A 프로젝트는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3가지인데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이 프로젝트는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프로젝트입니다. 두 번째, 각 지역마다 매니저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매니저가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자체를 그대로 읽지 마시고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구어체로 쉬운 말로 표현해 주세요. 자,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숫자로 정리해서 말하자입니다. 정리가 안 된 말하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성과 측정 결과는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후에 이렇게 되고요. 또한 이렇게 됩니다. 지금 말하는 사람이 내용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늘어진다는 거 느껴지시나요? 자, 이거는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듣는 사람도 당연히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되겠죠. 언제 이야기가 끝날지도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항상 말을 할 때는 정리가 된 상태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과 측정 결과를 3가지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고요? 두 번째는 뭐고요? 세 번째는 뭡니다.
말하는 사람이 지금 말을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가 딱 정리되어 있다는 거 느껴지시나요? 첫 번째, 두 번째까지 가면 곧 세 번째가 나오고 이제 이야기가 끝나겠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말하실 때 이야기를 숫자로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특히 우리 앞에서도 잠깐 배웠었죠. 숫자로 정리하실 때는 몇 가지가 효과적이라고요? 맞습니다. 세 가지. 세 가지로 정리해 줬을 때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장 잘 기억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네 번째, 발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발음이 정확한다면 말의 전달력이 높아지겠죠. 자, 발음은 하루아침에 엄청나게 갑자기 아나운서처럼 말하게 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딱 두 가지만 지키신다면 당장 발음이 좋아질 수 있는 팁이 있거든요. 자, 이 두 가지는 꼭 실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입을 크게 벌려주세요. 말을 할 때 입을 크게 벌리고 말을 하시면 발음이 더 좋아집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할 때는 경제적으로 발음을 하거든요. 경제적으로 발음을 한다는 게 옆 사람하고 얘기하거나 몇 명 없을 때 이렇게 같이 얘기하실 때는 입을 작게 벌리고 이렇게 얘기하셔도 충분히 전달이 되죠. 그렇지만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실 때는 입을 좀 더 크게 벌려주세요. 평소에 한 1.5배 크게 벌리시면 발음이 좋아집니다.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입을 좀 풀어주세요. 아에, 이, 오 있죠? 입을 좀 풀어주시고 입만 크게 벌려도 발음이 이전보다 훨씬 좋아져요. 첫 번째. 이거 꼭 기억해주세요. 입을 크게 벌린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모음 발음에 신경을 써주시는 거예요. 모음. 기흥, 니은, 자음 말고요. 아야, 어요. 이 모음의 발음을 잘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어릴 때 경상도에서 자랐는데 제 주변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발음을 했냐면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교회인데요. 교회라고 다 얘기했어요. 과자인데요. 까자라고 얘기했어요. 사과를 사가라고 했어요. 사과 먹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인데 관심 좀 가져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특히 모음 중에서도 이중 모음 발음을 정성껏 하지 않았어요. 자, 정확하게 발음하려면 특히 이중 모음을 신경 써서 발음을 해주세요. 이중 모음을 의식하고 또렷하게 발음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죠. 이중 모음 발음을 잘하시고 모음 발음이 좋으면 굉장히 똑똑해 보입니다. 자, 이중 모음에 신경 써주세요.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중 모음도 많고 이 문장 자체가 조금 어렵거든요. 발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한국 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의 협조를 바탕으로 플라스틱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12회 플라스틱 산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자, 따라 한번 해보셨어요? 발음이 좀 어렵죠? 자, 이중모음 발음을 잘하고 이 발음을 좀 또렷하게 하시려면요. 방법. 문장을 말하시기 전에 모음만 따로 빼서 먼저 한번 말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전체 문장을 이야기하시면 좀 더 발음이 쉬워집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우, 으, 아, 으, 이. 그죠? 오, 어, 여, 오, 오, 아, 의. 여, 오, 으, 아, 으, 오. 으, 아, 으, 이. 아, 어, 으. 오, 아, 이, 위, 에. 됐나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제가 두 줄만 해봤는데 두 줄 한번 말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한국 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의 협조를 바탕으로 플라스틱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떠세요? 처음 발음하실 때보다 훨씬 수월하게 말이 나오죠. 발음이 훨씬 쉬워지죠. 그래서 왜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유난히 발음이 잘 안 되는 어려운 단어나 키워드 있잖아요. 그거는 모음만 따로 빼서 먼저 한번 해보시고 연습하신다면 실전에서도 발음 실수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공업협동조합의 있죠. 의. 이 의는 이렇게 보시면 이중모음처럼 보여서 발음을 의라고 정확하게 해주셔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닙니다. 의라고 발음하시는 게 아니라 이 문장 사이에 있는 의는 에라고 발음하시는 거예요. 공업협동조합의 협조를 바탕으로 에라고 발음하시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요. 의가 아니라 에입니다. 마지막 줄에도 의가 나오죠.
플라스틱 산업인의 날 행사를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음도 좀 더 신경 써보도록 할게요. 5번째 팁은요, 주목 언어와 연결 언어를 자연스럽게 쓰시는 겁니다. 자, 먼저 주목 언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목 언어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말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요. 이번 발표에서 이런 말 처음 들리는 건데요. 이런 언어 쓰시면 도대체 뭐길래 귀가 쫑긋 열리게 되죠. 딱 한 가지로 정리하자면요.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이런 언어를 쓰게 되면 뒤에 나올 이야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심어주게 됩니다. 너무 남발하시면 안 돼요. 자, 이런 이야기는 저는 주로 끝나갈 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클로징 직전에 사람들의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죠. 그때 이렇게 마지막 집중력을 끌어올리시고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신다면 훨씬 잘 듣게 만들어줍니다. 주목 언어는 이런 언어들이 있고요. 연결 언어는 뭘까요? 연결 언어는 슬라이드와 슬라이드 사이를 연결해주는 언어, 혹은 내용이 전환될 때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언어를 연결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요, 오프닝 메시지 하시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다음은 제안의 핵심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제안의 핵심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자,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고요? 두 번째, 위기 극복 방법을 알아볼까요? 이런 식으로 내용이 바뀔 때 있죠.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연결 언어는 우리가 보통 슬라이드에 써놓지 않습니다. 이거는 말로 하는 언어예요. 구어체거든요. 내가 전체 내용을 잘 숙지해야지만 잘 연결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연결 언어는 주로 무언가를 좀 더 설명하거나 예를 들어서 풀어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의 중요한 키워드나 메시지를 반복해서 얘기함으로써 강조하거나 중간에 한번 정리하고 강조하거나 이럴 때도 사용을 하시고요. 혹은 앞서서 한 이야기를 정리할 때도 중간에 연결 언어를 한번 더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설명, 부연 설명, 반복, 정리할 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저희 앞에서 이거 배웠습니다. 연습하실 때, 리허설 하실 때 슬라이드 보기에서 여러 슬라이드 보기 모드를 자주 활용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여러 슬라이드 이렇게 열어놓으시고 슬라이드와 슬라이드 사이 연결하는 언어 있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훈련 함께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스피치에서 핵심 5가지를 알아봤고요. 보너스 1가지가 더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우리는 혼자서 이야기한다라고 많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더 좋은 프레젠테이션은 적절하게 질문을 던져서 상대를 참여하게 만드는 겁니다. 적절하게 질문 한번 활용을 해볼까요? 질문은 이렇게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의 7가지 힘이라는 책 내용에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 질문을 하면 뭐가 나오나요? 답이 나옵니다. 질문은 무엇을 자극한다? 생각을 자극하고요. 질문을 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 상황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무엇을 열게 한다고요? 마음을 열게 합니다.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하고요. 질문에 답을 하면 스스로 설득이 되게 됩니다. 적절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죠? 근데 많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질문을 했는데요. 답을 잘 안 하니까 너무 어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는 질문을 하는 게 답을 듣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듣는 사람의 사고, 생각을 자극하기 위한 게 훨씬 더 큽니다. 입으로 답을 말하지 않더라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생각을 하고 답을 찾고 있거든요. 답을 하지 않는 거에 너무 두려움을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질문을 해서 사고를 촉진하는 것만으로도 그 역할은 충분합니다. 적절하게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질문을 던져주세요. 질문을 하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적인 질문, 누가 그랬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언제 필요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사실적인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유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것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제안을 촉진할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것이 실행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좀 더 볼까요? 가설적인 질문도 좋습니다. 만약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실 프레젠터가 그 뒤에 답을 이야기할 거예요. 본인이 준비해온 어떤 결과나 대안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바로 얘기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짐으로써 사고를 한번 촉진시키시는 것도 좋습니다. 대안적인 질문입니다. A랑 B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까요? 질문해 보시는 거죠. 저는 이런 질문도 많이 활용합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나요? 공감하시나요? 네, 이 부분 동의하시나요? 이렇게 저의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하게 만드는 거죠. 질문은 많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잘 설계된 적절한 질문을 하신다면 상대방을, 나의 리더를 내 프레젠테이션 안으로 끌어들이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힘이 한 가지 더 있거든요. 뭐냐면요. 혹시 갑자기 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도 질문을 하시는 게 팁입니다. 질문을 하시고 생각할 시간을 순간적으로 좀 벌 수도 있어요. 자, 이것도 프레젠터의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이거든요. 갑자기 할 말이 생각 안 날 때는 질문을 던져 놓으시고 잠깐 생각할 시간을 3초에서 5초 정도 주세요. 그리고 나는 얼른 할 말을 생각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